안녕하세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 세미나를 진행할 이원고입니다. 이번 달에는 평생 현역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평소와 달리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잘 보시면은 그리고 실행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현역 아이템 선정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현역 아이템 선정의 기본 자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여서 어떤 자신의 비즈니스를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아이템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하야만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을 튼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충분히 분석, 검토하고 또 실전, 참관 등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 아이템이 과연 나에게 맞는지 또 유사한 아이템을 또는 동일한 아이템을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참관도 하고 이런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때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금이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면은 성공하면은 다행인데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아주 힘들겠죠. 총알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금이 없으면 제로 창업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비용, 위험, 경쟁 제로인 제로 창업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리스크를 극복하는 전략을 잘 수립하여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 3년 내지 5년 내에 80 내지 85%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을 튼튼하게 준비해야 되고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 하든지 아니면 자금이 없으면 제로 창업을 고려하든지 창업 리스크를 극복하는 전략을 잘 세워서 반드시 성공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여서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생 현역 아이템 선정의 기본 요소입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서도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둘째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잘 할 수 없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없고 향후 수입이 적절한가?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일인가? 그리고 일하는 시간과 환경이 나의 생활 리듬과 나의 생활 패턴과 잘 맞는가?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나의 평생 직업으로 볼 수 있는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 아이템과 함께 나의 직업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 6가지는 아이템 선정의 가장 기본 요소 중에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아이템 선정 영역이 어떤 데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 라이프 타임과 잘 맞고 그리고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은 이 모든 것을 갖춘다면은 the best item area,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아이템을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the best item area라고 합니다. 이 영역에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 시그마 XY 매트릭스를 통한 아이템 선정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6 시그마는 1986년 모토로라에서 빌 스미스가 정립한 품질 관리 기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GE의 잭 웰처 회장이 6 시그마를 그 회사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성과를 보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템 선정하는데 제가 XY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팩토로는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비전이 있는가, 투자 금액이 적절한가, 리스크가 향후에 없는가, 수입 정도는 괜찮은가, 평생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제가 나열해 놓는 7가지 외에도 한 10가지나 12가지나 15가지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추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이템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적어 보았습니다. 카페를 열 것이냐, 어린이 노인 비즈니스, 웰빙 농업, 식물 및 꽃집, 도자기 만들기, 반려동물 숙박, 미용, 독서실, 유기농 먹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약 15가지나 한 30여 가지까지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어떤 걸 나열할 거냐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Y축에 아이템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X축에 요소, 인자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각 아이템에마다 각 아이템에마다 점수를 자기가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점 만점으로 줘가지고 내가 아주 좋아하면 10점 줄 수도 있고 보통이다. 그러면 8점이나 7점 그리고 뭐 참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은 3점이나 5점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하는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이템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이 아이템만 생각해서 여기에 점수를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냥 투자 금액의 이 아이템은 나와 아주 적절한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쭉 나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노인, 비즈니스나 각각 아이템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나열해 줘서 합계를 내어서 이 아이템 중에서 인자별로 10점 기준으로 자신이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계산해서 탑3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탑3는 대체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비전이 있고 이런 아이템이 선정이 되겠죠. 한 뭐 20여 가지나 30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이 탑3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템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적어드린 거는 몇 가지 안 적어드렸는데 대박을 꿈꾸는 히트 아이템 10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박원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인용해서 그 책에 소개하는 100가지 아이템을 활용해가지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비즈니스 아이템이 13개가 있고 외식 비즈니스 아이템이 19개, 웰빙 건강 비즈니스 아이템이 13개, 카페 비즈니스 아이템이 19개, 어린이 노인 비즈니스 아이템이 10개, 실생활 비즈니스 아이템이 19개, 애완동물 비즈니스 아이템이 7개, 토탈 100개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면 이 책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박을 꿈꾸는 히트 아이템 100가지 저자 박은율을 치면은 그 100가지 아이템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템을 전 앞 페이지에 아이템 항목을 내가 필요한 것을 한 20가지나 30가지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탑3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탑3를 선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선정하고 나면은 탑3 아이템과 같은 사업장을 내가 여러 번 방문하고 그것을 관찰해 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그 아이템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내가 오픈할 때에 그 사업장의 오너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치가 아니고 먼 거리면은 또 무료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페이를 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곳에 가서 직접 이렇게 일을 좀 몇 개월이나 1년 하면서 배우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장소 선정을 위한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위치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또 왕래 인원수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나의 예산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해봅니다. 그런데 장소는 무엇보다 또 로케이션,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확인한 자료, 앞에서 5가지 내지 뭐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한 자료로 SWOT 분석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SWOT 분석이란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에서 아이템 확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탑3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SWOT 분석은 미국 캔사스 시티 출생이며 하버드에서 경영대학원을 한 경영 컨설턴트 엘버트 험프리가 만든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XY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탑3 아이템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아이템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하여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아이템 선정을 이제 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3가지에 대해서 탑3 아이템 3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SWOT 분석을 해봅니다. 이 아이템은 강점이 무엇이 있느냐, 또 약점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기회는 뭐가 있고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각각 적어봅니다. 적어보면은 탑3 아이템 각각에 대한 SWOT 분석에서 나에게 강점과 기회 요소가 많고 또 약점과 위험 요소가 적은 아이템으로 우리는 최종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 탑3 중에서도 강점과 기회 많고 약점과 위험 요소가 적은 최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은 그 아이템에 대한 준비사항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약점으로 노출된 항목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줘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요소로 노출된 것을 제거하거나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강점과 기회 요소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씌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SWOT 전략을 씌워서 그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SWOT 전략을 씌워야 합니다. 첫째는 외적 요소로는 기회와 위협이 있지만 또 내적 요소는 강점, 약점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SO 전략은 기회와 강점을 잘 활용하여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전략을 이렇게 여러 가지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WO 전략은 약점을 잘 보완해서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ST 전략으로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강점을 잘 활용하는 전략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위협적이고 약점이 많은 WT 전략은 약점을 잘 보완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SO 전략,
W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이렇게 씌워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가 다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노출되고 그거를 실행하면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이 선정이 되었고 그 아이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웠다면은 평생 현역 누구나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여유 투자 자금이 있으면 나에게 적합한 아이템 선정하에서 평생 자신의 평생 직업을 가져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이용한 제로 창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로 창업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와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을 제로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보다는 나는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또 장기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재취업을 하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체질에는 사업이 안 맞다. 그러면은 뭔가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서 재취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회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으로 평생 현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또 건강을 우리가 참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죠. 자, 이 시간에는 평생 현역 아이템 선정에 도움이 되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찾은 평생 직업 인포프레너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포프레너라고 해가지고 같은 저자입니다. 송숙희 저자가 지으신 것인데, 앞에 것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잘 버는 법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포프레너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며 100세까지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포프레너라는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정보, 인포메이션과 또 기업가, entrepreneur란 말을 더해서 만든 신조어이며 지식이나 정보를 파는 1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파는 1인 기업을 우리는 인포프레너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사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퇴직 없는 인생 기획, 현역일 때 미리 준비하는 퇴직 없는 인생 기획이라고 도영태라는 분이 지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로 창업, 제가 제로 창업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로 창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노하우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요시에 마시루라고 해서 출판은 이노다일 북스에서 출판을 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흔 인생 이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은형 이라는 분이 저자입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한번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사서 보세요. 보시면은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참 하고 싶은 어떤 마인드가 생깁니다. 우리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60세대가 퇴직하면 그것으로 이제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0세가 되어서 퇴직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또 돈이
없으면은 제로 창업을 하고, 또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더욱 마음이 젊어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누구나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